네, 아로마 화학에 대한 거 일단 박쌤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모노테르펜은 기분을 업시켜주고 활력을 주는 성분으로 대표적 오일은 오렌지가 있습니다. 세스키테르펜은 진정 효과와 안정에 도움이 되며 대표 오일은 코파이바가 있습니다. 에스테르 성분은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가장 순한 성분으로 대표 오일은 클라리세이지가 있습니다. 모노테르펜 알코올은 불안감을 해소시켜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대표 오일은 라벤더가 있습니다. 세스키테르펜 알코올은 상쾌한 향, 피부를 진정시키는 특징이 있고 대표 오일은 하와이안 샌달우드가 있습니다. 산화물 옥사이드는 거담제 역할을 하고 건강한 호흡기를 지원해주고 대표 오일은 유칼립투스가 있습니다. 알데히드는 중추신경계를 진정시키고 혈압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 오일은 레몬글라스가 있습니다. 케톤은 근육통을 진정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대표 오일은 로즈마리입니다. 페놀은 구강 치아 청결에 도움이 되고 대표 오일은 클로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쌤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모노테르펜은 기분을 업시켜주고 활력을 주는 성분으로 대표적 오일은 오렌지가 있습니다. 세스키테르펜은 진정 효과와 안정에 도움이 되며 대표 오일은 코파이바가 있습니다. 에스테르 성분은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가장 순한 성분으로 대표 오일은 클라리세이지가 있습니다. 모노테르펜 알코올은 불안감을 해소시켜 편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대표 오일은 라벤더가 있습니다. 세스키테르펜 알코올은 상쾌한 향이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특징이 있고 대표 오일은 하와이안 샌달우드가 있습니다. 산화물 옥사이드는 거담제 역할을 하며 건강한 호흡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표 오일은 유칼립투스입니다. 알데히드는 중추신경계를 진정시키고 혈압을 강화시킵니다. 대표 오일은 레몬글라스가 있습니다. 케톤, 근육통 진정, 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대표 오일은 로즈마리입니다. 페놀, 구강 치아 청결에 도움이 되고 대표 오일은 클로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아로마 싱글 오일 화학하기 전에 화학을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나중에 이제 모노테르펜이다. 그럼 아,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구나를 좀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라임이에요. 라임은 우리가 어디에 많이 쓰이죠? 선생님들? 어디에 썼냐면 터널 증후군 터치 만들 때 썼어요. 라임. 손목의 그 얇은 인대하고 피부 조직을 탄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었던 그 만들기 할 때 사용을 했었고요. 보통 라임 같은 경우는 껍질에서 추출을 하죠. 감귤 계열이기 때문에 껍질에서 추출하고요. 냉압착법으로 추출을 합니다. 특징을 보시면 리모넨 성분이 제일 많이 들어있고 감마테르피넨이랑 베타피넨이 많이 들어있어요. 리모넨이 들어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키워드를 보면 활력, 행복이라고 써있기도 하죠. 모노테르펜이란 얘기예요. 기분을 업시켜주는 역할을 할 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마테르피넨이랑 베타피넨 같은 경우도 다 모노테르펜류에 속하게 됩니다. 신진대사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감마테르피넨 같은 경우는 환경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이제 베타피넨 같은 경우는 면역 기능 및 반응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임 에센셜 오일 15ml를 생산하는 데는 998g의 라임 껍질이니까 한 1kg 정도의 라임 껍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유럽에서는 라임 주스를 되게 많이 먹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라임 주스? 한국에도 많이 수입이 돼 있거든요. 오렌지 주스, 레몬 주스, 라임 주스 요게 좀 많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라임 같은 경우는요. 영국 선원들이 바다에서 괴혈병 걸리지 않게 먹었던 것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레몬도 있었지만 라임도 있었다는 거. 괴혈병이라는 게 뭐죠?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거요. 잇몸 그렇죠. 피나는 거.
비타민 C 부족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 라임에도 배열병 예방에 도움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자, 라임은 리모네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마조람을 볼게요. 마조람 하면은 허브 계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페퍼민트, 오레가노, 마조람, 멜리사, 스피어민트 이런 애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생긴 게 약간 페퍼민트처럼 생긴 애들이에요. 다. 마조람도 그렇게 생겼고요. 학명을 보시면 오리가눔 마조라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리가눔은 뭔가 약간 오레가노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스윗 이제 오레가노를 보통 스윗 마조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오레가노를. 그러니까 마조람 이제 마조람도 있고 오레가노도 있는데 얘네들이 같은 계열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명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예전에 저희가 시나몬을 한번 했었고요. 카시아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둘 다 학명이 뭐였죠? 신나모문이었죠. 둘 다. 그래서 신나모문 제일라니쿰이 시나몬이었고 카시아는 신나모문 카시아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같은 계열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마조람 같은 경우도 오레가노랑 같은 계열이구나라는 거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추출 부위는 입이고요. 정화, 방어 시스템, 진정, 안정인데 이 마조람 같은 경우는요. 제일 우리가 머릿속에 잘 이해하고 한 가지 딱 들어간다 하는 거는 근육 이완이에요. 그러니까 경련을 완화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킨다. 특히 어느 부분이냐면 근육에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마조람을요. 옛날에는 제음제로 썼대요. 제음제. 최음제가 있고 제음제가 있어요. 최음제는 뭔가 성적인 욕구를 일으키는 걸 최음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얘는 제음제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잠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썼냐면 유럽에서는 수도원, 그렇겠네. 수도원에서 많이 재배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는요, 마조람을 오리구이에 자주 사용해가지고 오리허브로도 알려져 있대요. 그런 잡내를 좀 없애는 데 도움이 됐었나 봐요. 그리고 염색용으로도 많이 사용했대요. 울 소재는 자줏빛으로 변하고 린넨 소재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적갈색의 색깔, 약간 갈색 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제 옷에도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조람 오일, 에센셜 오일 15ml 생산하는데 한 1.68kg의 마조람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마조람 같은 경우는 안정을 시키는데 만약에 라벤더로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마조람과 같이 발향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마조람하고 라벤더로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티버도 같이 넣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는데 그중에 마조람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긴장되어 있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긴장을 한 상태인 거예요. 이게 계속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신이 긴장되면 몸도 계속 긴장되어 있잖아요. 뭔가 위협에 빨리빨리 반응을 해야 되니까 긴장이 되어 있으니까 잠을 못 자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조람 같은 경우는 이제 긴장을 풀어주면서 잠을 자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진정 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조람의 별명이 악마도 잠재우는 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진정을 시키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그 테르피넨 포올이라는 게 있잖아요. OL은 알코올류라고 한번 얘기 드렸죠. 네. 알코올류예요. 그래서 이제 진정시키고 안정시키고 그 근육하고 관절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이 테르피넨 포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뭐 감마테르피넨, 사비넨 같은 경우는 둘 다 모노테르펜 계열입니다. 그리고 그 사비넨 하이드레이트라고 써 있는 것 보이시죠? 두 번째에 있는 방어 시스템을 지원하는 이거는 그 모노테르펜 알코올에 들어있어요. 모노테르펜 알코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방어 시스템을 지원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티트리 같은 경우 이제 티트리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 티트리는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그게 뭐죠? 두 가지 화상 블렌딩 했으니까 화상 블렌딩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죠? 트리 항염, 항균. 그렇죠. 맞아요. 항염 항균이에요. 티트리는 다른 것들이 보다는 그거에 많이 특화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티트리는 항염 항균. 그리고 우리가 화학적 조성물 중에 제일 센 게 뭐였죠? 페놀? 맞아요. 페놀. 알데히드, 케톤, 페놀이 피부 자극성이 있었는데 그중에 피부 자극성이 제일 센 게 페놀인데 페놀보다 12배의 살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액으로 발라도 문제가 없는 오일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살균력은 굉장히 강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상 블렌딩 할 때 라벤더랑 티트리를 원액으로 사용했다는 거 그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티트리 같은 경우도 테르피넨 4올이라는 그 성분이 들어있고요. 모노테르펜 알코올류에 들어있기 때문에 순한 거예요. 알코올이 순하잖아요. 그래서 사용되고 그다음에 근육과 관절을 진정시키는 것처럼 마조람처럼 그렇고 그다음에 환경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이제 항균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테르피넨, 알파피넨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모노테르펜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알파피넨 같은 경우도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포 네. 기능을 지원하고 조직을 진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오케이. 그리고 이 티트리 에센셜 오일 15ml 생산하는데 1.32g의 티트리 잎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이 티트리는요, 원산지가 호주예요. 다른 공간도, 다른 지역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이 이제 티트리는 호주라고 알아두시면 좋고요. 지금 여기 약간 뭐 유용한 정보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호주의 벌과 왕빈 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티트리로 둘러싸여 있대요. 그래서 티트리 잎들이 강물에 떨어지면 이걸 마법의 물이라고 한대요.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거기에 있는 성분이 우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티트리 같은 경우 늪지대에서 자란대요. 그래서 공기를 상쾌하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티트리를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티트리와 이제 라벤더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은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기를 할 수 있는데 화상 블렌딩 하나 만들어 보셨고 안구 촉촉에도 저희가 들어갔었어요. 그죠? 그리고 헤어 식초도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항염 항균의 역할을 하는 것들에 많이 속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가지,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세 가지씩 더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개씩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은 멜리사랑 미를, 네놀리 요 3개까지 더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리사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레몬밤, 레몬그라스, 그 다음에 뭐 이제 레몬과 관련된 향이 나는 것들에 속한다고 했었잖아요. 레몬밤이 결국엔 멜리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멜리사도 그 오레가노 그다음에 그 마조람 요런 페퍼민트 스피어민트 같이 생겼어요. 그 레몬밤 키워 보셨나요? 혹시 선생님들? 레몬밥? 한 번씩 약간 네, 동그란 잎이 동그랗고 약간 오돌도돌 그렇게 생겼나? 맞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생기면서 허브 파는 그런 화초 가게 이렇게 파는 거 이름 본 것 같아. 맞아요. 네. 거의 레몬밤으로 해가지고 꼭 팔아요. 그 허브 우리 계열. 집에 많아. 많대요. 네. 저희 집에도 많다고 얘기를 해요. 멜리사라는 거는 학명이에요. 학명.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레몬밤이 익숙하게 알고 있고요. 학명으로는 멜리사 오피키날리스라고 얘기하고요. 이 오피키날리스라는 건 약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학명이 붙을 때부터 이미 약초로 돼 있어요. 오피시날레, 오피시날리스 이런 것들은 보통 약초로 사용되는 이런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멜리사는 오래전부터 약초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출 부위는 입이고요. 증기종류법으로 하는데요. 이 멜리사 같은 경우는요. 5mm를 생산하는데 10kg의 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딱 들어도 고가겠구나라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멜리사 오일 같은 경우는 석금질이 굉장히 많은 오일 중에 하나예요. 석금질이 많다는 건 뭐냐면 이 멜리사가 레몬밤이니까 레몬 향이 나는 그런 화학적 조성물이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랑 섞어서 레몬그라스랑 섞는 경우가 많대요. 그게 사람들이 정직하지가 않아. 그래서 자꾸 하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멜리사 같은 경우는요. 이게 빨리 날아가요, 성분이. 그래서 배는 순간에 날아가기 때문에 그 밴 상태에서 바로 증류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유효한, 그 중요한 성분들이 빨리 날아가 버린대요. 진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멜리사가 귀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필요한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얘가 그렇고 고가라는 거는요, 굉장히 강력하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싼 오일은 한 방울만 써도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항바이러스, 항감염에 좋아요. 그리고 이 멜리사 같은 경우는요, 다산에 도움이 된대요. 그렇다는 거는 아무래도 고가의 오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도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중요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순 포진을 억제한다고 얘기해요. 구강발진 보통 얘기하거든요. 왜 헤르페스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 입주비 입 뒤에 나오는 거. 그거에 진짜 특효약이에요. 그다음에 그게 단순 포진이 헤르페스예요? 네, 헤르페스 단순 포진이 헤르페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포진이라고 해도 번지는 거 아세요? 맞아요. 번진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네. 번지고 이게 계속 뭐라고 해야 되지? 안 없어져요. 되게 이게 한번 걸리면 계속 피곤함이 또 생기고 그런 맞아요. 거. 뿌리가 굉장히 깊은 건가 봐요. 그래서 한번 헤르페스가 나기 시작하면 이게 퍼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계속 피곤하게만 하면 이렇게 툭툭 붉어져 나오는데 이거 한번 바르면은 다시 안 생겨요. 많이 하시는 거 봤어요. 처음에는 바르면은 되게 따갑고 약간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다음에 싹 가라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단순 포진 때문에 멜리사를 사긴 어려운 게 이게 한 병에 20만 원이 넘어요. 한 병이 15ml? 아니면 5ml? 5mm야. 5ml가?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오일이기 때문에 달랑 5ml인데. 그러니까 단순 포진에 이걸 쓰려고 사긴 좀 어렵다. 그리고 이 멜리사는요, 심장 강화제라서 비싸요. 얘가 옛날부터 예전에 우리 한번 시험 볼 때 나왔는데 동양의학에서는 심장에 열을 내려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심장 강화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왜 깜짝깜짝 놀래고 이렇게 막 두근두근한 게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멜리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많이 있나 봤더니 게라니알과 네랄이라는 그런 이제 AL이라고 하면은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AL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 화학 성분 AL? 뭔가 R이잖아 R. 그러니까 알코올? 아닌가? 올인데 그거는? 알코올은 OL이라 그랬지. OL. AL은 알데히드가 많이 있어요. 알데히드? 계란이 알, 네랄 이러면 알데히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데히드는 중추신경계를 안정시킨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경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이 멜리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저마크렌 D라는 거 있잖아요. 기초 시스템을 지원한다고 써있는 이 저마크렌 D가 세스키테르펜류인데 항산화를 지원하고 건강한 세포 기능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베타카리오필렌도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이제 반복되게 얘기를 하는데 항산화 역할을 해요. 자, 멜리사는 그렇게 되고요. 다음은요, 미르예요. 미르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서양의 역사는 뭐부터 시작하죠? 서양의 역사? 서양의 역사는 그러면 동양의 역사의 시작은 어느 나라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중국, 중국? 중국이죠. 중국, 그러면 서양의 그 역사의 시작은 어딜까요? 서양, 이집트. 그렇죠. 이집트. 응. 네. 무조건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뭘 시작해도 다 이집트로 가. 그러니까 언제나 뭔가 역사적인 얘기를 했을 때 이집트까지 가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집트가 아직도 이름이 남아있고 나라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그러게. 그 왕조를 생각해 보면은요, 뭐 그 이집트 뭐 고대 왕조부터 해가지고 하면 왕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사막에 피라미드도 어느 시기 왕조다, 뭐 피라미드 없는 무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미르 같은 경우는요, 그때부터 사용되어진 오일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고, 굉장히 오랜 임상이 되어 있는 오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미르나 프랑키세스 같은 경우 특히 그래요. 프랑키세스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프랑키세스 로드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있었고요. 길이 있어요. 실크로드처럼 프랑키세스 로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르도요, 감람나무과예요. 프랑키센스도 감람나무과고 미르도 감람나무과예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상처를 내 가지고 이제 추출을 하고요. 이게 미르가 프랑키센스보다 더 찐덕찐덕거려요. 더 송진같이 그 점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빨리 굳는 성질이 있어서 방부에 많이 쓰였어요. 프랑키센스 방부에 쓰였다는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우리 면역력을 높이고 이게 뭔가 우리 향으로 사용해가지고 우리 몸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간다면 미르 같은 경우는요. 방부,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할 때 미르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방부 처리할 때 지난번에 했던 시더우드와 이 미르가 그 붕대에 많이 먹여져 있었대요. 우리 미라 생각하면은 항상 그 붕대 감은 채로 나오는 이유가 그 붕대 자체에다가 이렇게 성분을 이제 이런 향료들을 먹여가지고 해서 안 썩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몸 자체로도 그렇지만 이 붕대를 통해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식체가 썩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예전에 그 문쌤 그 투탕카멘전인가 그거 가보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맞아. 거기 가보시고 저는 옛날에 저희 엄마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무슨 미라전인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 미라가 그 처리되는 방식을 한번 보여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장기를 다 뺀 다음에 다시 그 방부 처리를 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일도 많이 가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평민이라고 하죠. 보통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그치. 왕족이라던가 귀족들이나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체 방부 처리하는데 많이 사용됐고 신성한 향료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 미르라던가 프랑키센스는 안식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용도의 오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르 같은 경우는 이제 에센셜 오일 15ml 만드는데 453g 정도의 이제 수지, 그 덩어리, 송진 덩어리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정 효과, 정화, 기초 시스템 지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미르 같은 경우는요. 그 갑상선에 굉장히 좋아요.
갑상선.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갑상선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저하가 있고 항진이 있고 그런가? 맞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저하되는 거는 저하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저하되면 뚱뚱해져. 아, 저하되면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뚱뚱해져요. 그리고 많잖아요. 그럼 몸이 말라요. 맞아. 먹어도 배가 고프대.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미르 오일이 도움이 돼요. 이게 보통 우리가 먹는 약보다 더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져 왔고요. 그다음에 논문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럼 이 오일을 먹나요? 먹을 수 먹을 수 있어요. 아, 미르는 먹을 수 있는데 이게 흔하게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게 되고, 그리고 향을 맡아도 도움이 돼요. 일단은 기분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랑 오렌지를 같이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려요. 이 미르 같은 경우는 조금 축 가라앉는 그런 오일이기 때문에 발향했을 때 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나무 찐에서 나온 향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뭔가 감귤 계열의 오일하고 디퓨징을 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쿠루제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건강한 세포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라노 두데스마, 이거는 우리가 읽어보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긴장이랑 이제 진정하고 이완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레놀리. 마지막으로 레놀리 볼 건데요. 네. 레놀리 좋아요. 네, 저도 좋아해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레놀리 에센셜 오일은 비터 오렌지 나무의 꽃에서 추출된다고 해요. 비터 오렌지. 그래서 오렌지는요, 우리한테 이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총 3가지의 오일이 나와요. 첫 번째는 스윗 오렌지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 오렌지 껍질에서 나오는 오렌지. 두 번째는 이 레놀리라고 해서 비터 오렌지라는 거는요, 쓴 오렌지예요. 말 있잖아요. 꽃이 져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그 꽃을 따가지고 만드는 거를 레놀리라고 해요. 이 레놀리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그 레놀리 공주가 있었대요. 그 이탈리아 공주인지 어느 나라 공주인지 모르겠는데 그 공주가 레놀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주 온 몸에다가 막 이렇게 했대요. 그 향수처럼. 그래서 레놀이 꽃을 좋아해서. 레놀리 향을 좋아해서. 진짜 향 좋아. 그래서 이 향 맡아보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쓴 향이 나고 그다음에 쓴 향이 나. 내가 아는 사람들 몇 명한테 맡아보게 한 결과 이제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카시아 향이 좀 난다고 해요. 아, 그럼 좋지. 그건 잘 아카시아가 모르겠네. 약간 쓴 향도 살짝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가 봐요. 나도 아카시아 좋아하는데. 아카시아 향 나고 이제 오렌지 나무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패티 그레인이라는 비터 오렌지의 잎하고 잔가지에서 또 추출하는 게 있어요. 패티 그레인이라는 오일은 잔가지하고 잎인데 비터 오렌지에서 그러면 이 잎이나 잔가지에서 나온 거는 어디에 좋을까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호흡에 좋아요. 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니까 뭔가 리프레시하게 만들고 호흡, 숨 쉬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이제 패티그레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꽃인 이 레놀리 같은 경우는요,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 전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불안감을 감소시킨대요. 그리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제가 써본 바로는 저는 심장 쪽에다 많이 발랐었거든요, 예전에. 여기 이게 쓴 거는 한의학적으로 심장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발랐었고 코 밑에다도 좀 저는 바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엄청 레놀리 많이 사용했었는데
좋아요. 그리고 정신을 좀 환기시키는데 뭔가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자꾸 몰입되어 있을 때 이 향을 맡으면 확실히 기분이 전환되는 걸 저도 느꼈어요. 역시 향기가 좋으면은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지. 맞아요. 그러면서 그 지금 고민하는 그 생각에서 잠깐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서 한참 제가 가지고 다니는 상용 오일 중에 하나예요. 다음번에는 아까 말했던 스윗 마조람이라고 불리는 오레가노와 그다음에 파촐리 그리고 페퍼민트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